하루 종일 주식만 연구하는 남자 조성일. 주식의 인생 건 남자 김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9월달, 10월달, 또 11월달 이렇게 한 2개월 이상 올해 시장을 좀 주도했던 5G 장비 종목들이 한층 좀 이제 쉬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들이 좀 안 좋게 나온 종목들도 있고요. 또 여러 원인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의 그런 이제 기조는 5G 종목들은 지금 잠시 쉬는 구간이고, 앞으로 4분기와 또 내년에도 큰 성장을 거둘 수 있을 거란 그런 자신감과 그런 거에 대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전망을 좋게 보고 있는데요. 또 그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1분기, 2분기, 3분기 5G 장비 종목들의 실적을 점검해보고 앞으로 어떤 근거 때문에 좋게 보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영상을 통해서 내용들이 좋다고 한다면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알람 설정도 해주셔서 앞으로 저희가 꾸준하게 좋은 내용을 전달드릴 때에 놓치지 마시고 바로바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호 전문가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5G 주요 종목들 많잖아요. 10개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종목들 올해 1, 2, 3분기 실적들을 한 번만 좀 리뷰해 주시면 좀 상황을 파악할 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의 좀 걱정이 매우 심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5G 산업의 주식들은요, 단기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하방 리스크는 좀 존재하고 있었다.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네. 제가 좀 실적을 정리했는데요. 좀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5G 업종으로 시세가 받는 그런 종목들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3분기 실적입니다. 컨센서스가 있는 기업들을 살펴봤을 때 컨센서스보다 높게 실적이 나온 기업은 OE솔루션밖에 없었습니다. 예, 나머지 KMW, 또 서진 시스템까지 전부 다 이제 컨센서스 대비 하회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RFHIC, 솔리드 에이스테크는 어닝 쇼크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 종목들은 단기간 KMW는 8배 올랐죠. OE솔루션은 6배나 올랐잖아요. 그렇죠. 많이 올랐죠. 예, 1년 전에 비해서 주가 지수는 그대로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팔고 싶은 차익 매물 출회 욕구가 큰데 이러한 부분이 좀 있다. 좀 말씀드립니다. 또한 실적이 줄어든 것도 좀 어닝 쇼크가 나온 것도 그렇지만 그런 어떤 성장 둔화 속도가 좀 커졌다.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때 이미 좀 많이 시설 투자가 집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둔화되면서 이렇게 조정이 나와서 당분간은 좀 조정세가 이어질 수도 있지 않나. 좀 그런 우려가 좀 듭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업종이 부진한 이유가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대호 전문가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저도 포함해서 조금 더 제가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죠. 우선 아까 이제 KMW 8배, OE솔루션 6배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상승 크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투자자분들은 어떤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당연히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당연히 있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를 이용한 공매도가 또 5G 장비들 종목들 대표 종목들의 KMW를 포함해서 종목들에게 그 공매도가 급증했던 부분도 주가를 억눌렀던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표 종목인 KMW 관련해서 좀 단가 인하 이슈가 좀 있었어요. 먼저 뭐냐면 우리가 제조업에서 쓰는 용어 중에서 CR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코스트 리덕션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단가 인하 부분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KMW예요. 제가 또는 5G 장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어떤 A라는 업체에다가 제가 항상 이 장비는 하나당 100원씩 주고 팔았던 거죠. 근데 그 사가는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 야, 너네 이제는 저보고 100원 말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이제부터 90원에 해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각각의 단가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 이번에는 이 장비를 올 100원짜리인데 90원에 해드릴게요. 이게 바로 CR이죠.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5G 장비들 종목 중에서 특히 KMW 쪽에서 노키아 쪽 관련해서 좀 3분기에 내용이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이것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다 이런 비슷한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어서 좀 주가가 빠진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또 약간 좀 전문 용어로 봤을 때 럼썸 디스카운트라는 용어가 좀 있습니다. 이게 일시불 할인이라는 용어예요. 즉 제가 또 장비 기업인데 어떤 업체에
장비를 납품을 하죠. 근데 네. 예를 들면 평소에는 단위를 요만큼 정도만 납품했던 게 있었습니다. 네. 요만큼을 단가당 100원씩 납품을 했던 게 있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예. 갑자기 그 기업이 야 너네 우리가 이런 이유가 있으니 그때 그 임무 물량보다 훨씬 더 2배 더 많은 이만큼의 물량을 받기를 원한다. 줄 수 있냐? 가능하다. 근데 대신 우리가 한 번에 너네 물량을 많이 사가는 만큼 단가를 좀만 인하해줘. 이게 럼썸 디스카운트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같이 엮여 있다 보니까 KMW의 주가가 조금 실적 부진의 우려 때문에 빠진 부분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다 같이 좀 같은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이번 9월, 10월, 11월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말씀드리면 대호 전문가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는데 네. 주로 이제 5G 장비들, 기지국이나 다양한 장비들을 상반기 때 또 가을 때 설치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3분기 말과 이번 4분기 때에는 조금 장비 설치하는 그런 양이 좀 줄지 않겠나는 그런 우려감도 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례로 우리나라 이 통사들이 3가지 있잖아요. 뭐 네. SKT, KT, LG유플러스 이 세 회사가 이제 5G망 투자를 작년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강하게 했거든요.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네. 근데 아무래도 당장은 5G 인프라가 크게 커진 것이 아니다 보니까 얘네 기업들도 매 분기, 매 년마다 실적을 점검받으면서 주가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당장은 5G망 투자를 한 것 대비해서 효율이 빨리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어쨌든 설치를 할 건데 맞습니다. 좀 이번 4분기만큼은 조금은 효율이 안 나오니까 조금은 장비를 천천히 좀 받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얘기를 하자면 아무래도 5G망 기지국이든 다양한 설치를 하려고 한다면 실내 설치보다는 아무래도 실외 설치를 많이 하겠죠. 그렇죠. 날씨가 좀 춥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 노가다를 했었을 때 네. 겨울에는 일거리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저도 대학교 때 방학 때마다 노가다를 했었는데 네. 일거리가 떨어져가지고 저도 굶주렸던 때가 있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외부에서 활동을 하게 돼서 설치하는 그런 물량들은 다 상반기나 또 봄, 여름, 가을에 좀 많이 몰리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겨울은 좀 비수기 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추우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이제 증권사 전망치에도 물론 그게 엮여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더욱 좀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좀 합쳐져서 3분기부터 주가가 뻗었던 그런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대호 전문가님, 그래도 저희가 지금 저희 영상을 통해서 과거에도 그래도 5G 종목들을 우리가 더 봐야 한다라는 그런 장점들을 저희 영상 2번을 통해서 말씀드렸거든요. 네. 한 번 더 좀 그걸 간추려서 한 번 더 좋은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발전을 하면요. 각오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네. 이미 지금 한번 이렇게 5G로 올라왔잖아요. 네네. 계속적인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말씀드려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발전된 곳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여의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안 터지는 곳이 아직 많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방까지 이제 전국으로 다 개통하려면은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네, 화면 보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요, 바티칸의 성 베드로 광장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이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황 즉위식이 이때 있었죠. 근데 2005년하고 2013년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불과 8년 만에 위에 사진은 그냥 다들 그냥 구경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밑에는 이렇게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핸드폰을 들고 뭔가를 예. 촬영하고 있죠. 무슨 뭐 콘서트장 모처럼 다들 예. 이렇게 화면을 밝히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네. 인류가 이렇게 변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스마트폰의 핵심은 아무래도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 핵심이 5G는 그래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요. 5G 가입자의 트래픽이죠. 그러니까 통신 데이터 양은 4G 대비해서 약 2.5배나 많고요. 네.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떨어질 수가 없다. 좀 그렇게 말씀드려요. 전기 사용량은 계속해서 늘어만 나지 더 중간에 줄어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예, 인류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데이터 사용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좀 그렇게 설명드리고 지금 이미 5G가 나오자마자 4G보다도 이제 트래픽이 압도적으로 그렇게 높다라고 네.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공영방송 보는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네, 맞아요. 네, 예전에 뭐 모래시계
하는 날이면 그게 이제 퇴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네, 사람들 다 집 귀가 시간으로 되고 그랬었는데 저희 또 어릴 때는 또 이제 초등학교 때는 네. 이제 그때 뭐 이제 예를 들면 피광 통키, 예 맞아요. 축광 시돌이 이거 네. 할 때는 놀이터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애들이 네. 아무도 없는 그렇죠. 네, 그런 거고 약간 맞아요. 여담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네. 말씀 잘 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 공중파 3사 있지 않습니까? 네. SBS, KBS, MBC. 과거에는 서로 간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서로 경쟁하던 그런 데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는 서로 간에 위기의식을 느껴서 협력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이 세 개의 회사의 공통된 적은 종편과 유튜브죠. 예, 그렇죠. 그래서 보다 보면 최근에 좀 재미있는 것들 본 게 그 MBC에서 과거에는 보면 네. MBC에서 촬영하는 어떤 방송이 있는데 네. 방송하다 보니 예를 들면 뭐 SBS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SBS 프로그램을 인용할 때가 있다 한다면 실명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S본부, 그렇죠. K본부, M본부의 누구 이렇게 익명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다 오픈해요. 얼마 전에 보시면 KBS 아침마당에 유재석이 유산슬이라는 트로트 예명에서 나온 거 있었습니까? 예. 네, 그것처럼 이제는 공중파 3사끼리는 서로 간에 경계가 없습니다. 서로 간에 합쳐야지만 공통의 적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새 그렇게 친구가 돼버린 거죠. 네. 네, 환경이 바뀌면서 맞아요. 그렇게 말씀드려서 지금은 이제 다들 그냥 편한 시간에 다들 다운로드 받아서 보고 있다. 그런 게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요. 또 게임은 남성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예. 저 게임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스트리밍 게임이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요. 네. 더 이상은 이제 PC를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영상을 보기만 하면 유튜브 영상은 아무리 고화질이라 하더라도 우리 PC 하드웨어랑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방식으로 이제 게임이 중앙본부에서 서버에서 그렇게 데이터를 다 처리하고 공급만 화면만 공급해 주는 거를 네. 이제 저희는 이제 실시간으로 보면서 게임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누가 컴퓨터를 사겠어요. 그렇죠. 예. 이것도 약간 좀 여담이긴 한데 네. 제가 물론 5G 종목을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긴 한데 그렇죠. 이렇게 이제 스트리밍 게임, 네. 스트리밍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게 돼버리면 그만큼 이제 굴지에 그런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IT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구글, 아마존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애플도 있고 그 기업들이 서버에 필요한 그 D램 낸들을 더 많이 사게 될 수밖에 없는 수요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도 반도체 기업들도 좀 좋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여담이지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네. 저도 그렇게 좀 좋게 이익이 반등 나오고 있다. 내년엔 네네. 좋을 거다.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이미 지금 벌써 데스크탑의 트래픽보다 모바일이 더 트래픽 양이 더 많습니다. 아, 네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시대는 계속해서 좀 더 모바일적으로 그렇게 바뀔 거다. 네네.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만 네. 계속 설명드리는데 네. 현실이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교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것처럼 그렇죠. 이 4차 산업의 기본적인 망이다. 그래서 좀 증가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들은요. 계속해서 주가가 어떻게 보면은 좀 프리미엄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그래서 한 가지 좀 사례를 좀 설명드리자면요. 전 세계에서 주식 투자로 가장 많이 돈을 번 사람이 워런 버핏이죠. 네네. 이 사람이 있는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주식이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쌉니다. 맞아요. 예. 이 주식은 한 주에 약 3억 8천만 원 정도로 매우 비싸죠. 예. 이렇게 비싼 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수익률이 매우 좋았습니다. 네. 전 세계 최고라고 보시면 되겠죠. 버크셔 수익률은 24,726배나 올랐습니다. 예. 네, 그냥 천문학적인 그런 수익률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는 과도하게 계속해서 올랐다 말씀드리는데 저는 주가가 올랐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려는 게 아니라요. 주가가 올랐지만 지난 1996년 이후로 이렇게 위대한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주식도 2번이나 반토막이 났다. 아, 네. 그런데 이 MDD라는 건 최대 손실폭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 투자자가 이제 감내를 해야 할 최대 손실폭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MDD가 50%가 나올 때
시장은 희망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 비관적인 얘기를 하겠죠. 예, 그렇죠. 1억 투자했는데 5천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내일이면 자본시장 망한다, 세상 망한다. 네. 계속 이런 얘기만 나오는데도 주식을 보유했던 사람들만이 100배 수익을 얻었다. 맞아요. 뭐 저희 최근에 일례에서도 네. 코스피가 이번에 8월달, 9월달만 하더라도 1900 초반까지 밀리면서 그렇죠. 그때 PBR 12개월 선도퍼로 PBR로 0.77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온통 지면에 뉴스에 다 시장 뭐 망했다라는 내용도 나왔었는데 그렇죠. 시간 2, 3개월 만에 주가 지금 몇 포인트입니까? 200포인트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이제 그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뭐 기업이나 그 환경에 대한 그 본질과 전망을 볼 줄 아는 그런 통찰력이 인사이트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주식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도 10%, 20%도 빠질 수 있는 게 주식이잖아요. 네네. 예, 그런 변동성을 감내해야 된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게 하락인지 아니면은 정상적인 변동폭인지는 구분을 못한다 일반적으로. 그러다 영영이 추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그런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그렇기 예. 때문에 또 저희 둘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는 항상 이렇게 근거가 있는 것들만 성장할 수 있는 것들만 저는 아이디어를 잡아서 말씀드리고 있죠. 저희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10%, 20%씩 등락은 있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 그러면은 이익이 계속해서 반등이 나올 만한 네. 전망이 좋은 주식들은 좀 네. 어떤 게 있는지 좀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내용을 준비하면서 그 해당하는 종목들을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체크해 봤는데요. 네. 어쨌든 이번에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이번 4분기에도 5G 업종 종목들이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지만 네. 그 중에서도 4분기에도 증권사 전망치, 이익 전망치가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면 먼저 모바일 백홀 쪽과 네트워크 스위치 쪽을 업무를 하고 있는 다산 네트워크스. 예. 4분기 실적도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다음에 통신망 규칙기와 기지국 스몰셀 쪽을 일을 하고 있는 이노와이어리스. 네. 이 종목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계기 쪽을 담당하고 있는 RF텍. 이 세 가지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은 사실 대부분 기업들은 이번 4분기에도 이 전망치가 꺾이고 있어요. 조금. 예. 이 세 가지 기업들은 오히려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실적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한 번 더 조금 더 참고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오늘은 이렇게 5G 업종의 주가 하락 원인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습니다. 요새 날씨가 좀 많이 춥습니다. 네, 보일러 많이 떼셔가지고 돈 걱정하지 않고 보일러 많이 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좋은 수익률과 좋은 정보와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정보 드릴 테니까요. 네, 도움이 되신다면요. 좋아요와 알림 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